있는 사진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지금 쏟아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지회장으로 앉은 게 이제 조금 넘으려면 1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한 5,000명 정도 있는 플랜트 조합원 모임에 가서 제가 대리노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어필을 했던 부분의 사진이에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다 듣고 제가 다 했습니다. 아무런 각본도 없고 아무런 뭐 가서 연설해야 되는 연설문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 가서 한 번도 떨지 않고 했었던 게 누구예요? 깡다고 굉장히 좋죠. 했었던 게 있고 저기 식스 대리운전의 노동토나 부당해고 저거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과 똑같이 2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조합원 모집을 60~70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었고 간부진급도 그때는 거의 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기 서 계신 분들이 다 우리 홍보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선전부 부장님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그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선전전을 했었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잘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고 내부적도 힘들고 밖에 조합원들과 기사분들과 저하고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다 돼서 우리 조합 명부가 100명이 넘어갑니다. 100명이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CMS를 등록한 사람은 85명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수시지부장님의 중개로 노동부와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어떠한 부분을 협의체를 우리 전남 지부장이 필증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제가 협의체 구성 부분을 굉장히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수 기사가 한 800명 됩니다. 800명. 여수 순천 광양 총대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그 협의체 구성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당해고를 그냥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고를 풀어준다는 이유만으로 적어야 되는 각서가 6장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 다시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사인을 한번 잘못했을 때 1,500명의 기사들이 여기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원지 부장님의 부탁으로 제가 그 협의체를 6군데로 조정을 합니다. 6군데를 조정을 해서 계속 둘이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 시지부장님이 결국에는 중개를 서요. 너희들 둘이 왜 싸우냐 들어와라. 해서 6군데를 조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서 제가 우리 박원지 부장님이 서울로 올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맹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냐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위원장님하고 본조하고 중앙에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결정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박원지 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협의체를 구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조직부장님이 결혼한 지가 2달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박원지 부장님이 시킨 것처럼 똑같이 회사에 항의를 하다가 바로 잘려버렸어요. 그날부로 막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남지부 쪽에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님도 그냥 회사 측이 6개를 바꿔서 들어가는 회사 측에서 3개를 우리한테 받고 3개를 포기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 저는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우리 전남지부장님이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
노동조합의 전남지부가 다 자기 겁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내려야 되고요. 노동조합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조합회 관련 회계 자료였어요. 회계 자료. 저는 여수시의 투쟁기금을 조합원 총회 할 때마다 항상 프린트했고 카톡에 다 올렸습니다. 근데 전남지구의 조합비가 회계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회계 자료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지구에 회계 자료 요청을 합니다. 회계 자료가 준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되는 날 말씀해 주세요. 회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프린트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회계 자료가 대두가 돼서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많이 적어져 있었고 그 회계 자료가 대두가 돼서 우리 중앙 총무국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죠. 의무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돈일까요? 의무금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의무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의무금을 냅니까? 제가 거기에서 뻥 터졌던 것 같아요. 앞에 안 보였어요.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의무적인 의무금은 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무금조차가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한테 요구를 할 때 권리조합원이 못 되는데 제가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남지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 강구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왔었습니다. 오셨었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남지구 쪽에서 나가버린 상황이고 지금은 회계 자료를 오픈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CMS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가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필링원 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그 필링원 플러스가 지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CMS 관련해서 이체를 엔터키를 눌러줘야만이 확인해서 눌러줘야만이 조합비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합비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계 자료에 대해서 CMS 관련해서 우리한테 있는 거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남지부 쪽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현장 문제가 뭐냐면 CMS 관련 제가 그렇게 눈물겹도록 조합원 가입을 원했던 사람들이 그 전남지구 쪽이 지금은 한국노총의 뭐 연맹 쪽으로 해서 가입 원서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고요. 항상 우리 조합원들이 옵니다. 가입 원서를 가지고 지회장님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우리 조합원들이 80%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80% 믿음. 어떤 뭐 부당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찾아오는 게 저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려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제가 세상에 있는 욕은 지금 여수시 전체에서 다 얻어먹는 관계로 제가 그만두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조합원들을 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제가 CMS 관련해서 80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다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가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중앙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본주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했지만 그냥 있을 수만 없잖아요. 제가 조합비를 전남지에서 빼지 않는 관계로 저번 달까지 빼지 않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권리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다시 마음을 먹고 CMS 관련해서 다시 제가 전화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달에는 한 22명 정도 되죠. 한 22명 정도의 CMS 관리를 일단 중앙에 올린 상황입니다. 올린 상황이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CMS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 지금 전남 대표로 쉼터 조성 토론회 같은 거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너 죽을래 나 죽을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항상 하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잔데요. 여자 혼자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우지 않지만 저기 위에 중앙이나 본조 쪽에서는 보험 단위라 뭐 특고 세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 2만 원을 CMS로 해서 1만 원이 중앙으로 가고 우리가 1만 원을 받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상급비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준다는 것보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다시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쉼터 부분은 저번 달 8월 27일 날 원래 이렇게 이제 토론회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수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가 30명이 앉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토론회 때 이제 대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한 20명 정도 앉고 연맹 민주노총 시지부 해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CMS 이게 설문지가 조금 부족했어요. 제가 받긴 했는데 한 200~300장 정도 받았나봐요. 받았는데 조금 더 부족해서 그게 준비가 좀 덜 돼서 9월 26일 날 다시 잡아서 하는데 지금 전남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지부장님에 대한 권한 정지는 돼 있고 전남 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을 대의원 각자 대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하지만 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던 일만 꾸준하게 합니다. 천막 치고요. 그 다음에 CMS 관련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CMS 안 하고 가입원서만 적어 놓으신 분을 상대로 해서 제가 계속 터치를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의원 대의나 이런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면 그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국무부은 언제부터 납부 안 했고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습니까? 그건 제가 그 전에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회계 자료를 요청하기 전이니까 4월 5월 들었죠. 4월 5월 들었고 조합비가 6월부터 전남 지부장이 필름과 프레스에 CMS를 안 한 관계로 빠지지가 않아서 저번 달에 8월 달부터 이제 일단 무조건 CMS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만 먼저 해서 제가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회원되신 분들 복직은 다 되신 거예요? 복직은 4분, 5분 정도 됐는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임원진들이 지금 전남지부 관계로 지금 선전부장이나 홍보부장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조직부장님하고 부지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4분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외부는 복직 안 되신 거예요? 복직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요. 혹시 협약서 그 세 개의 협약서 내용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요. 4명을 이제 무단 복직을 하는데 그쪽에가 이제 그 대리운전 참여 약정서라는 분이 새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회사 측하고 새로 체결했던 계약서가 아니고요. 참여 약정서라는 부분이 4장이 들어옵니다. 4장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각종 팀플 하시는 분들 코를 바꿔 타면 정지를 하겠다. 그 부분하고 이중등록 정지하겠다. 외곽지 가면 정지하겠다. 그 다음에 회사와 만남의 관계를 원래 분기별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기별을 4월달, 10월달로 조정해주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정지되는 부분을 그 참여 약정서에 따르지 않고 제가 원래 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해주라라고 했던 게 제가 바꾼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바꿔준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만나는 거를 이제 4월달,
4월달, 10월달로 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양보하고 그중에 세 가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여수 쪽에 전남 쪽에서 지금 가장 대두가 되어 있는 거 조합원들이 지금 불만이 머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외곽지를 억지로 보냅니다. 외곽지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면 그 시간부로 꼴이 막습니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거기 사무를 보시는 사무부장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외곽지를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부하지는 않겠는데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30분 이내에 회사에서 픽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지를 거부해서 이제 잘리신 분이 저한테 찾아왔고, 제가 회사 측하고 거의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남지부장님이 해왔던 이런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중간하게 들어가게 되면 뒤죽박죽 될 것 같아서 저 거의 회사 측하고는 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외곽지 부분이라든가 목적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합원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이번에는 부탁 겸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어차피 특고세칙 나오면 10월달, 12월달부터 목적지 다 오픈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굉장히 지금 각 기사분들이 100명 정도 된 사람이 여기까지 달아났습니다. 불만이. 한 달 먼저 오픈해 주십시오. 오픈해 주시면 지금 우리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조금 더 제가 낮추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하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외곽지 거부를 내가 선택해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사측에 어디를 가신다는 날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고 결정을 그쪽에 내게 하면 안 되겠느냐. 결정을 그쪽에서 내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말을 좀 바꿔보자 라고 제가 조합원들한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만 참으시라. 11월, 12월 빠르면 11월, 12월 쪽이 되면 오픈하게 돼 있고, 이런 특고세칙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아는 분이신 분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다시 원상 복귀대로 80명, 90명 해야 되는데요. 원인은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지금 저번 주부터 지금 내일 모레까지 지금 풀로 잡혔습니다. 지금 이런 연맹, 뭐 간부 수련회 이렇게 해서 풀로 잡혀 있는 관계로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금방은 그만두고 싶다가도 조합원들이 찾아오면 그만 못 드는 게 노동조합이더라고요.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 결정에 제가 따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남지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에 반영이 돼서 제가 결정은 뭐 위원장님이나 하실 것 같고, 전남지부에 지금 간부들이 아무도 없는 관계로 이제 전남지부가 다시 남을 거냐 아니면 여수지에만 따로 할 거냐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좀 맞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